잠실 쪽의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면서 가장 억울한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이렇게 3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진 땅입니다. 이번에 송파구가 토지로 재지정이 되면서 갑자기 위례 신도시 분들 중에 서울 송파구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분들이 우리는 왜 묶냐?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은 다 올라도 위례는 오르지 않아서 열받았는데, 또 말로만 하던 그 위례 신사선도 17년 동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뭐 하나 나아진 게 없는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마저도 안 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2200여 단지 한 40만여 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2년간 실거주를 해야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송파구의 가장 억울한 곳이 바로 위례 신도시 지역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값은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토지마저 묶이니까 값이 더 하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앞서는 게 바로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위례 신도시 중에 송파구 지역에 속하는 아파트 값을 체크해 보니까 송파구 장지동에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여기 전용 101제곱미터가 지난 25년 2월 22일에 16억 3천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101제곱미터가 24년 평균 거래가가 17억 중반인데요. 21년 최고가를 찍고 나서 22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면서 가뜩이나 거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수세가 완전히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송파에서도 잠실동만 많이 올랐지 위례는 오르지도 않았고 갑자기 이걸 묶어버리면 우리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같은 위례인데 행정구역이 성남이나 하남시의 위례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 하나 차이로 거래 자체가 달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는 송파구의 장지동에 속하지만 길 하나 건너편의 위례 센트럴자이의 주소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속합니다. 또 중앙광장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지역인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가 나오는데, 같은 에어리어에서 3개의 행정구역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사실 위례 중에 송파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와는 상관없이 원래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길 옆에 성남시와 하남시 소속 단지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아파트 단지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 비율 LTV와 또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대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길 하나 차이로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출의 양을 줄이면 아파트 값이 이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빚내서 사는 것이고, 다음 사람이 그 집을 살 때 더 많은 빚을 내서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급하게 오른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과 딱 맞는 사례가 바로 위례 신도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는 1800세대가 조금 넘는 대단지인데요. 지어진 지 이제 13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2025년 3월까지 한 3개월 동안 거래된 거래량을 보니까 전용 51제곱미터가 2건, 그리고 84제곱미터의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송파 더 센트레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는 올해 거래가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례의 송파구 소속 단지에 비해서 성남에 속하는 위례 센트럴자이 이 아파트를 보면 총 1413가구입니다.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단지보다는 가구 수가 적은데도 25년 올해 전용 84의 경우가 4건이 거래되었고 전용 51제곱미터는 11건이나 거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대출의 양에 따라서 거래량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가격도 당연히 성남시 소속이나 하남시 소속이 살짝 더 비쌉니다. 그 이유 역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그 내용이죠.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을 반드시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도 역시 주춤거리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실거주 2년 또 대출량을 줄이는 이런 정책이 결국 투기를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투기 세력이 투기할 수 없는 이익 구조라서 매수세가 지금 없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 값은 뭡니까? 투기가 있어야 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제 위례 신도시의 집값은 아마도 송파구 소속 단지들의 하락 거래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길 하나 차이인 성남시와 하남시 소속의 단지들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소폭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례 신도시는 지리적 위치로 보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례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그 위례 신사선이 말 나온 지 17년이 지났지만 지금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준비 끝에 2016년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뗐습니다. 그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도 작년 24년 6월에 역시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같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자, 위례 신사선은 그래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례 신사선은 이런 상황이고 또 위례 과천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걱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공개한 위례 과천선 예상 노선도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위례 신도시를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위례 과천선은 위례 신도시 서쪽 그 외곽의 송파구 문정동 지역에 종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위례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이 역을 이용하려면 버스 타고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위례 신도시를 위한 것이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노선도의 이름에 위례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위례 분들은 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위례 주민들은 입주 때부터 희망 고문을 당해왔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할 때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한 가구당 약 700만 원씩 교통 개선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아직까지도 개통은커녕 착공도 못 들어가고 미뤄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분통들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문제 말고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의료시설 용지에서 의료복합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타운 조성도 지금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개발 계획은 발표하고 사업의 속도는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약세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주소지가 송파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위례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입니다. 강남과 위치적으로는 아주 가깝지만 불편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불편이 많은 지역이죠. 하지만 출퇴근 그 골든타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위례만큼 좋은 도시도 없습니다. 최근 강남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억울한 동네가 위례 신도시다. 부동산을 보실 때,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보실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표용호TV가 경매 기초 강의를 무료로 해드렸는데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강의장에 직접 모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매 기초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앵콜로 경매 기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50분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